안녕하세요. 눈IT 이성근사입니다. 오늘은 새로 와진 iPadOS 13.1 다양한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10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오진 멀티태스킹입니다. 멀티태스킹에는 스플릿 뷰와 슬라이드 오버가 있는데요. 먼저 사파리를 열고 밑에 메뉴에서 우선 카톡을 위에다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오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숨기려면 조절점에서 오른쪽으로, 또 나오게 하려면 프레임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얘를 좀 내린 다음에 얘를 전체 창 나오게 하려면 위에다 갖다 대시면 전체, 이 위에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어요. 또 메일도, 또 사파리도 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절점에서 이렇게 화면을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조절점에서 위로 스와이프 하시면 어떤 창이 열렸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으시려면 위로 튕기시면 없어지는 거죠. 자, 우선 사파리를 또 열어볼게요. 메일을 옆에 벽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분할이 되는 거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하지만 이번에 바뀐 기능은 동시에 동일한 앱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사를 새로 보시려면 이렇게 옮기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를 길게 눌러서 이쪽으로 옮기면 또 IT 기사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보기 위젯입니다. 홈 화면에 아이콘만 있었는데 왼쪽에 오늘 보기 위젯이 보이죠? 그래서 위로 쭉 가신 다음에 편집 누르시면 홈 화면에 유지를 푸시려면 이렇게 푸시고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내가 중요한 앱들 순으로 플러스 누르셔서 위에다가 올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투두리스트와 카톡 캘린더 메모를 상위에 올렸는데요. 완료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뜹니다. 세로 모드 뜰 때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세 번째는 다크 모드입니다. 현재 좀 어둡죠? 이게 다크 모드 상태인데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밝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라이트 모드일지 아니면 다크 모드일지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파리라든지 파일 앱이라든지 배경색이 검해서 눈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배터리도 좀 아낄 수 있죠. 근데 좀 더 쉽게 접근하시려면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제어 센터를 들어가 보세요. 제어 항목 사용자와 누른 다음에 밑에 있는 다크 모드를 위로 올리시는 거죠. 자, 플러스 누르시면 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밝은 모드로 갈 때 오른쪽 상단의 제어 센터에서 이것이 밝기 모드입니다. 한번 터치하면 다크 모드 켬, 한번 누르면 다크 모드 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손가락 제스처가 바뀌었는데요. 먼저는 두 손가락을 화면이나 아니면 키보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단어를 따닥 터치하면 단어 불렀죠. 3번 따다닥, 그러면 한 문장, 4번 따다다닥, 그러면 한 단락이 불러정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세 손가락을 오므려 보세요. 그럼 복사가 됐죠? 붙여넣기는 반대입니다. 세 손가락을 펼치시면 되는데요. 붙여넣기 됐죠? 자, 붙여넣기 이렇게. 그리고 따다다닥 불러정 한 다음에 세 손가락 오므린 것을 2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려두기가 됩니다. 한 번, 2번. 그럼 오려두기가 됐죠? 오려두기는 이동이 되는 거죠. 붙여놓을 곳에 터치한 다음에 다시 세 손가락을 펼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오므리고 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손가락을 그냥 터치해 보세요. 그럼 위에 메뉴가 나오죠? 이럴 때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불렀죠 한 다음에 세 손가락을 터치하면
위에 메뉴가 나오죠. 이것이 복사겠네요. 복사했죠? 여기다가 또 터치하시면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세 손가락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보세요. 실행 취소가 됩니다. 되돌리기죠.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실행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입력했을 때 다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되돌리기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실행 복귀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유동식 키보드입니다. 저는 이전 버전을 쓰고 있어서 키보드 분할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최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 분할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차에 유동식 키보드가 새로 생겼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키보드를 길게 누르시면 유동식이 있습니다. 유동식을 딱 터치해 볼게요. 그럼 키보드가 작아졌죠? 그러면 한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지하철에 서서 키보드 할 때 되게 불편했는데 한 손으로 모서리에 옮긴 다음에 키보드 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복구할 때는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길게 누른 다음에 유동식 누르셔도 되고요. 손가락을 오므리셔도 되고요. 또 피셔도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사파리가 이제 데스크탑 버전으로 나옵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버전으로 나와서 여기를 길게 누른 다음에 데스크탑 버전으로 바꿨는데 기본 값이 데스크탑 버전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모바일 버전으로 변경하시려면 왼쪽 A에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모바일 웹사이트 요청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고요. 다시 여기를 터치하시면 데스크탑 웹사이트 요청으로 가시면 데스크탑 버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터치한 다음에 글자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는 애플 펜슬로 스크린샷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화면을 캡처하려면 왼쪽 모서리나 오른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그으시면 벌써 캡처가 됐습니다. 완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럼 사진 앱에 있겠죠. 다시 한번 캡처해 볼게요. 이번 오른쪽 모서리에서 쫙, 근데 이 상태에서 전체 페이지로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캡처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전체 하실 경우는 이 상태에서 완료 누른 다음에 파일 앱에 PDF로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파일 앱에 저장 위치를 정한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자, 파일 앱에서 전 나의 아이패드에 이 다음 전체 페이지가 PDF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모 앱에 펜 기능이 향상이 됐는데요. 메모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를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펜 기능들이 다양해졌죠. 예전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위로, 왼쪽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터치한 다음에 네,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거죠. 아홉 번째는 사진 앱 인터페이스와 사진 편집 기능이 다양해졌는데요. 손가락을 오므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별로 월, 일, 사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꼭 여기를 터치하지 않더라도 손가락을 피거나 오므리시면 일, 월, 연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편집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거의 라이트룸 앱 수준인데요. 여기서 밝기와 색상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비네팅 효과더라고요. 좀 어둡게 하면 사이드에 거뭇게 나와서 사진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제어 센터 향상인데요. 예전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꼭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정해야 되고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더 간편하게 길게 누르면 확장이 되죠. 이때 와이파이를 길게 누르면 주변의 와이파이를 여기서도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사용하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음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세요.